자, 화학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적 관계 들어가기 전에 문제 두 문제만 풀고 들어갈게요. 저번 시간에 문제 풀이에 의해서 전 시간에 없었던 유형 두 가지 형태 문제인데 이런 형태의 문제야. 책 페이지는 32페이지고요. 15번의 문제입니다. 문제 푸는 방법은 뭐야? 아보가드로의 법칙으로 문제를 풀 거야. 아보가드로가 뭐라 그랬죠?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는, 자, 봐. 같은 부피. 이 얼마? 2.24리터. 얘도 얼마야? 2.24리터. 부피가 같아. 아보가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같은 부피 속에는 기체의 종류와 관계 없이 부피가 같으면 뭐가 같아야 돼? 들어있는 입자수가 같아야 돼. 그 입자는 분자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냥 되게 쉬운 거죠. 그래서 자 갑니다.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 두 개의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메테인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그래도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야. 왜? 실명을 줬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명을 줬으니까 좀 쉽네요. 단 CHO의 원자량은 1, 12, 16입니다. 됐습니까? 얘 또 조금 못하네요. 그래서 가에서 메테인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여기서 하나가 빠지긴 했는데 뭐라고 돼 있어?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얼마야?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얼마야? 22.4리터야 되겠지? 표준 상태 1기압을 알고, 표준 상태에서 1몰의 부피는 알고 있어야 돼. 됐니? 그러니까 1몰의 부피가 얼마야? 22.4리터. 근데 얘는 얼마야? 2.24리터. 됐어요? 몇 몰 있습니까? 0.1몰 있습니다. 얘가 0.1몰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얘도 몇 몰 있어요? 0.1몰 있겠죠? 너무 쉬운 거죠, 뭐. 됐어요? 그 다음에 1몰의 질량, 우린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분자량, 그러죠. 분자량. 분자량 어떻게 구해? 분자량은 저렇게 실명을 주는 애들은 뭘로 가면 돼? 원자량의 총합. 분자량 뭐라고? 1몰의 질량. 분자량 뭐라고? 원자량의 총합. 그럼 원자 뭐해서? 탄소, 수소 4개, 12 더하기 4. 얼마? 16. 분자량이 얼마야? 16이 분자량이 되겠죠. 16이 분자량이야. 그러면 1몰의 질량이 16g이야. 그러면 0.1몰이니까 몇 g이 돼야 돼? 얘는 1.6g 돼야 되겠죠? 자, 얘는 CO2 알고 있는 거죠? 1몰의 질량 44. 0.1몰의 질량 얼마야? 4.4. 얘는 4.4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이 해결되네요. 그래서 CH4 질량은 얼마야? 1.6g이다. 맞습니다. 두 기체 분자수는 같습니다. 왜? 부피가 같으면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분자수를 지닙니다. 얘 때문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하는 거야? 얘 때문에 하는 거지. 얘네들의 밀도는 어떻게 구해야 돼? 그래, 모든 기체의 밀도 비는 무슨 비와 같아야 돼? 분자량 비랑 같아야 돼. 기체의 밀도 비는 무조건 무슨 비랑 같아야 돼? 분자량 비랑 같아야 되겠지? 됐어요? 해볼 필요도 없어요. 분자량이 나 44, 가가 16. 44가 16보다 크다. 아주 당연한 문제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기체의 밀도를 물어보면 그냥 분자량 비가 밀도 비가 되는 거야.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부피가 같은 건 15번에서 했고요. 부피를 달리 해보자라는 거야. 부피를 달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피를 달리 해보겠습니다. 몇 번? 16번. 이렇게. 이것도 쉬운 거야. 자, 0도씨 1기압. 0도씨 1기압 표준 상태네요. 0도씨 1기압에서 실린더에 들어있는 수소 기체와 메테인 기체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 됐습니까? 자, 뭐라 그래? 얘 수소. 얘 누구? 메테인. 그런데 얘 부피가 얼마? 20리터. 얘는 부피가 얼마? 10리터. 그러면 모든 기체는 기체의 종류와 무관하게 분자수 비는 부피비와 같죠? 얘네들 부피비 몇 대 몇? 2대 1. 그럼 분자수 비는 몇 대 몇? 분자수 비는 무슨 비랑 같아야 돼? 부피비랑 같아야 됩니다. 2대 1.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럼 질량은 몇 대 몇이에요? 라는 거지. 이걸 질량을 굳이 몰수로 바꿀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수소 두 분자 있을 때 메테인 한 분자 있다고 하면 되겠죠?
선생님, 이거 1몰로 바꿔야 돼요. 1몰은 22.4리터니까 얘는 얼마야? 20이야. 그럼 몇 몰이요? 22.4리터분의 20몰이잖아. 얘는 22.4리터에 10리터잖아요. 그래갖고 몰수 구하고 막 그럴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부피, 비는 무슨 비가 돼? 분자수 비가 되겠고. 몸으로 와서 질량은 분자수 곱하기 분자량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수소가 두 분자 있다면 얘는 수부소가, 메테인이 한 분자 있으니까 그냥 곱하면 되죠, 뭐. 됐어요? 자, 갑니다. 수소 분자량 얼마? 원자량의 총합. 그 분자가 몇 개 있다면? 2개 있다면 2가 2개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럼 얘는 메테인 분자량 얼마? 16. 그 16이 몇 개 있다는 거야? 하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6이 하나 있는 거야. 곱하기 하나. 이게 질량비가 되겠죠. 그러면 4대 16이 돼야 되겠죠. 4대 16이니까 얘가 얘의 몇 배, 나가 가의 몇 배. 몇 배? 4배.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러면 얘도 맞고 얘도 맞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 원자수비는요. 뭐 원자수비 물어봤잖아요. 수소 분자 몇 개 있다고? 2개.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수소 분자 2개가 있을 때 이쪽에는 메테인 분자 하나가 있으면 되겠죠. CH4가 있겠죠. 됐어요? 그러면 원자수비는 원자수니까 얘는 원자 몇 개 있는 거야? 2개가 2개 있으니까 원자는 4개 있는 거야. 얘는 원자가 몇 개 있는 거야? 한 분자 있으니까 원자는 몇 개 있는 거야? 5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 수비는 4대 5, 2대 5가 아니네요. 4대 5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도 얼마든지 풀고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 조금 더 풀게요. 오늘 또 숙제 나가겠지만 일단 오늘 문제를 좀 많이 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넘어가고 오늘 수업 시작합시다. 화학 반응식. 됐어? 우리가 화학 반응식.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화학 반응식이야. 오늘 화학 반응식을 배울 겁니다. 화학 반응식을 쓰겠습니다.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배울 때 뭐 배워야 돼? 우리 화학 반응식 언제 처음 배우지? 그렇지. 중학교 때 배워야 맨 처음.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을 맨 처음에 쓸 때 우린 뭐는 해야 돼? 첫 번째, 책대로 가면 반응물과 생성물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면 수증기가 나온대. 자, 책에 뭐 이런 너무 쉬우니까 뭐 있어? 화살표가 있지. 저 화살표는 뭐지? 수학의 이꼬르와 같은 거지. 능과 같은 거지. 같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화살표를 써놓고 이렇게 얘기해. 반응하기 전. 화살표는 반응하기 후. 이렇게 되는 거고. 알겠니? 그래서 반응 전 물질, 왼쪽에 반응 후 물질, 오른쪽에 이 물질이 반응하면 요 물질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뭐가 생긴다고? 수증기가 생긴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뭐 있어? 화학식을 쓸 때 뭐 해야 돼? 화학식을 쓸 때 모든 화학식은 뭘로 쓰고? 분자식으로 써야 되고, 반응 전 원자의 수와 반응 후 원자의 수는 바뀌지 않는 거야.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는 거야.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는 거야. 다만 원자들이 새로 배열되는 것 뿐이야. 너무 중학교 용어여서. 그래서 분자들이 분해돼서 원자가 되고 원자들이 새롭게 배열되기 때문에 원자는 절대로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아. 뭐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전 시간 여기까지 했나? 화학 반응식을 나타낼 때 무조건 뭐는 표시해줘야 돼? 상태는 표시해줘야 되는 거야. 상태. 그 중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기체냐라는 거지. 기체만 무슨 법칙이 성립할 수 있어? 아보가드로의 법칙만 성립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체만 부피 B가 무슨 B가 되는 거야? 분자수 B가 되는 거야. 기체만.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건 여기까지야. 근데 이제 이게 응용되면 엄청 실이 어렵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대표적으로 미정계수법을 사용해서 화학 반응식을 쓴다.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뭐지?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잠깐 책에 있으니까 해볼게요. 메탄올 쓰겠습니다. 근데 요건 좀 외워야 돼. 우리가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서 저번에 내가 여기까지 했단 말이야. CH3에 뭐가 붙었어? OH가 붙으면 이게 염기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야. 1학년 때 하도 염기를 많이 배워서. 염기는 뭐에 붙어 있어야 돼? 이 OH가. 금속에 붙어 있어야 돼. 금속에. NaOH. 자, 읽어봐. 뭐라 읽어, 이거는? 수산화. OH가 붙으면 수산화야. 수산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나트륨. 얘가 왜 염기야? 얘는 왜 염기야? 얘는 왜 염기야? 왜 염기야? 물에. 얘가 물에 녹으면 얘가 뭐 되는 거야? 나트륨 이온과 뭐가 돼야 돼? 수산화 이온이 되니까 염기인 거야. 그러니까 염기는 물에 녹아 뭐 나와야 돼? 수산화 이온이 나오는 거야. 이게 염기인 거야. 근데 알코올은 얘 물에 녹아서 무슨 CH3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런 거 나오지 않아. 알겠니? 그러니까 얘하고 차이점은 금속에 OH 붙어 있으면 염기성인데 이걸 C하고 H락을 뭐라 그러냐면 탄화수소라 그래. 탄소와 수소로 돼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탄화수소에 OH 붙어 있으면 얘를 뭐라 그래? 올 그러면 되는 거야. 알코올인데 앞에서 알코올 빼버린 거야. 올만 쓰는 거야. 올. 알겠니? 그리고 CH3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CH4인데 이게 옛날에 있을 때는 가르쳤는데 왜 책에서 없어졌나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얘가 뭐지? CH4야. 그 여기 H가 몇 개 있어야 돼? 4개 있어야 되겠지? 그 4개 있는데 그 수소를 띄어내고 OH가 가서 붙은 거야. 그 얘가 이름이 뭐야? 메테인. 근데 여기서 수소 자리에서 하나 띄어 들어가고 OH가 붙은 거야. 알겠니? 그래서 화학명으로 뭐라 그래야 돼, 이걸? 메테인 올 그러는 거야. 메테인 올. 알겠니? 근데 옛날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메테인을 뭐라 그랬어? 메탄 그래서 메탄가스. 알겠니? 근데 그 용어가 아직도 살아남아서 그냥 물질명으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메탄올 그러는 거야. 메탄올. 알겠니? 알코올인데 뭐에 사용하냐면 물질을 태울 때 잘 사용해. 메탄올 물질을 잘 탄다. 알코올은 어떤 특징이 있지? 잘 타. 알겠니? 그래서 이건 태울 때 쓰는 거야. 메탄올.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까? 이건 또 외우라 그랬지? 이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니까 얘는 뭐라고 한다고? C2니까 얘는 에탄이었어. 옛날엔. 됐니? 여러분 에탄이라는 게 있어서 에텐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얘는 뭐라 그래? 그 에탄올이라 그래. 에탄올. 됐니? 이거 에탄올은 뭐야? 먹는 알코올이야. 먹는 알코올. 알겠니? 주로 먹는 데 사용하는 거고 쟤는 주로 태우는 데 쓰는 거야. 그래서 에탄올은 중성이야. 메탄올도 중성이야. 이왕 하는 거 알코올은 중성이야. 됐니? 그래서 에탄올 뭐 할 때 쓴다고? 태우는 거야. 자, 씁니다. 그래서 CH3OH 메탄올을 태워. 이거 어디서 태우지? 너희들 잘 안 쓰는데 알코올 램프 있잖아. 알코올 램프. 알겠니? 요즘 알코올 램프 좀 보기 힘들지? 요즘 실험실에서 잘 안 하는 것 같아. 학교에서 요즘 위험하다고 잘 안 한대. 알코올 램프로 뭐 실험하는 거. 그 다음에 요즘 집에서 하는 게 있던데? 가정용 조그만한 겨울에 뭐 해? 뭐 이렇게 캠핑 가서 하는 거 뭐야? 그 뭐라지? 불멍. 알겠니? 캠핑 가서 모닥불 태우는 건 불멍이 유행했지? 그래서 그 불멍을 요즘은 집에서 한대. 아파트에서. 그래서 불멍 세트를 팔던데? 그때 어떤 용액이와 그리고 뭐가 오던데 같이? 그 자갈 몇 개 오던데? 자갈을 어떤 유리 병에다 넣고 자갈 집어넣고 저 에탄올 집어넣고 불 붙이면 그 자갈에서 마치 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자갈이 타는 것처럼. 그리고 색깔이 노리끼리하고 파래끼리 해. 알겠니? 그래서 집에서 보는 불멍 세트 팔아. 알겠어? 하면 안 돼. 너무 위험해. 알겠니? 집에 불나기 딱 좋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태울 때 쓴다. 자, 타옵니다. 자, 아유.
자, 씁시다. 그러면 이렇게 C하고 O, 탄소가 타면 뭐 나와? CO2 나와요. 뭐 나와? 수소가 타오면 뭐 나와? 물 나와요. 이렇게. 됐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응물질, 메탄올, 생성물질, 물과 이산화탄소,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 알았지? 미정계수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에다가 뭘 쓰겠다는 거야? 개수를 맞춰보겠다는 거야. 개수. 개수 맞춘다? 어떻게 맞추자는 거야?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는 원자수를 맞추는 그걸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거야. 해봐. 탄소 몇 개 있어요? 하나. 그럼 이쪽에도 탄소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그럼 탄소 하나씩으로 해서 일자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그럼 수소가 몇 개 있어요? 4개. 수소가 4개 있죠? 그럼 여기도 수소 4개 만들려면 여기다 뭐 쓰면 돼? 2 쓰면 되죠. 뭐. 됐어요? 그러면 수소 맞췄고 탄소 맞췄죠? 그럼 뭐만 맞추면 돼? 산소 맞추면 되죠. 산소 몇 개야? 2개. 여기 산소 몇 개 있어야 돼? 2개? 왜 하나야? 2개. 그럼 여기 전체 산소가 몇 개야? 4개. 그럼 여기도 산소가 몇 개 만들면 돼? 4개로 만들면 되겠죠? 그럼 더 2만 쓰면 되잖아요. 됐어요? 끝. 뭐가 이상할 텐데? 뭐가 이상할 텐데 이러면? 그럼 산소가 4개 됐어 안 됐어 지금? 안 되는데? 여기는 4개인데 여기도 4개 되는데 여기 산소 빼먹어. 그치? 그 산소 5개예요. 그럼 이 미정계수법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요. 조심해야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요거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봐. 여기는 O2고 얘도 2개죠. 짝수니까 이럴 때는 그냥 뭐 하면 돼? 얘를 일단 짝수로 먼저 맞추는 거야, 이렇게. 먼저 짝수로 맞춰버리는 거야. 됐니? 그러면 탄소 몇 개? 탄소 몇 개? 2개. 됐어요? 얘 탄소가 몇 개야? 2개 되니까 얘 2개. 그러면 수소 몇 개? 수소 몇 개? 수소 몇 개? 8개. 수소가 몇 개? 8개. 그럼 얘 뭐 하면 돼? 4자 쓰면 되죠. 그럼 여기 몇 개? 산소. 다 짝수가 된 거죠, 이제? 몇 개? 4개. 여기 몇 개? 4개. 합이 8개. 그럼 8개니까 여기 몇 개 있어, 산소? 2개. 그럼 여기 8개 만들려면 몇 개 만들면 돼? 3개. 요렇게 개수를 맞추는 걸 우리 뭐라 그래? 미정계수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분수로도 쓰고 막 그러죠? 분수로도 쓰고 막 그래? 그럼 분수로 쓴다는 건 뭐 있을까? 아까 다시 한번 해볼까? 아까 얘를 굳이 짝수로 나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했고 다시 한번 해볼까? 분수로 쓴다는 거. 아까 얘 1개, 얘 2개 썼죠? 됐어요? 얘 2개 쓴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산소 몇 개? 4개. 여기 산소 몇 개? 3개지. 저걸 4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치?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 1개가 있지? 근데 여기는 무조건 한 분자당 2개지? 그럼 얘가 3개가 되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 얘가 3개 되고 여기서 몇 개 있어야 돼? 하나가 돼야 되겠지? 그럼 분수로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가 얼마면 돼? 분수로 맞추는 거. 2분의 3이면 된다. 이렇게. 됐니? 그럼 여기 몇 분자야? 2분의 3분자 또는 1.5분자면 여기 산소 원자가 몇 개 나와? 3개 나오는 거지? 이해돼? 이렇게 분수로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모든 화학식 앞에 얘를 개수라고 내가 이제 앞으로 칭할 건데 개수는 무조건 무슨 수로만 나와야 돼? 정수로만 나와야 돼. 알겠니? 정수로만 나와야 되는데 2분의 3은 정수가 아니지? 그럼 얘를 정수로 마지막에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래, 모든 항에다가 2를 곱하면 정수로 바뀌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미정계수법을 사용해서 각 항에 2, 여기다 2 곱하니까 얘 얼마? 3, 얘 2 곱하니까 얼마? 2, 얘 2 곱하니까 얼마? 4, 이렇게 써도 되고요.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 이건 화학식을 만드는 법이야. 됐니?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여기까지 배운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연습을 계속 해나갈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얘야. 양적 관계인데 여기가 이제 화학에서 꽃이야.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름하여 뭐라 그래?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되게 쉬워. 너희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한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졸라 어렵다고 하는 거야. 수능에 킬러문하고 나와서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런단 말이야. 알겠니? 뒤져버리겠어, 이거 풀다가. 너희들은 쉬워. 너희들은 왜 쉬워?
가우스가 가르치니까. 내가 가르치면 겁나 쉬워버려. 아주 쉽게 가르쳐버려. 알겠니? 너 오늘 비울었어? 하면 됐니? 현우는 잘 모르지. 선생님은 그지 모르지. 얘는 뭐 어쩌자. 가자. 비울었어? 맨 앞에 앉아가지고 너는 사정거리에 들어있는 거야. 됐니? 저기 봐, 시우는 막 컵 던져버리고 막 그러잖아. 쟤는 사정거리 밖에 있다고 막 거만할 떠잖아. 어쭈 막 덤비려고 일어나잖아. 자,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뭐야?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야. 자, 이름이 뭐라고? 양이 뭐야? 양. 됐니? 양이 뭐야? 개수를 셀 수 있는 걸 양이라 그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걸 양. 그러니까 화학 반응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양. 알겠니? 두 번째 뭐야? 적은 뭐야? 적은 한자인데 적은 뭐야? 적. 부피적자잖아. 그러니까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개수가 변하는 거야. 어떤 개수가 변하고 뭐가 변한다는 거야? 부피가 변하는 관계식. 그래서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뭔가 개수가 변하겠다는 거야. 화학 반응하면 뭐가 변하겠다는 거야? 부피가 변하겠다는 거야. 양적 관계.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라는 거야. 알겠어요?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그러니까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알려면 뭐만 알면 돼? 화학 반응식을 쓸 줄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쓰고 뭐 하면 돼? 해석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됐니?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을 하면 화학 반응의 물질의 양, 이게 양이잖아. 물질의 양, 몰수, 분자수, 그게 양이야. 됐니? 뭐야? 기체, 부피, 그게 적이잖아, 적. 양적 관계. 알겠니? 그래서 화학 반응하면 뭘 할 수 있어? 몰수의 변화를 알 수 있어. 화학 반응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분자수의 변화를 알 수 있어. 화학 반응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부피의 변화를 알 수 있어. 화학 반응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질량의 변화를 알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걸 연습하겠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가자. 얘야.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얘 뭐 있어? 질소야, 질소. 얘는 이름 뭐라 그래? 수소야, 수소. 그러면 질소와 수소랑 반응해서 뭐가 나오는 거야? NH3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암모니아가 나오는 거야. 자, 봐. 첫 번째. 요 앞에 있는 거. 됐어요? 첫 번째 볼게. 요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자, 보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거니까 기초 잘 봐야 돼. 뭐 있어야 돼? 이렇게. 됐죠? 나 뭐 알았어? 반응물, 누구랑 반응해서? 질소와 수소랑 반응해서. 난 뭐 알았어? 암모니아가 나오는 거지. 반응물과 생성물 알았지? 두 번째 뭐 알았어? 개수를 미정계수법으로 쓰면 개수를 알 수 있지. 개수, 얘가 1대, 얘가 몇 대? 3대, 얘가 뭐야? 3대, 2가 돼야 되겠지. 요 일은 생각했는데 써볼게. 자, 알겠니? 자, 간다. 지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요 앞에 1대, 3대, 2라고 써있지. 조 1대, 3대, 2가 뭐야? 개수비라 그러는 거야. 개수비. 됐니?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 거야. 저게 개수가 반응한 거지. 그러면 반응하는 개수비는 무슨 비야? 몰수비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1대 3대 2로 반응하는 거야? 너 개수가 무슨 비야? 반응하는 무슨 비가 돼야 돼? 몰수비가 되냐? 몰수비가 돼. 그래서 우리는 화학 반응의 가장 기본이 뭐야? 개수를 쓸 수 있느냐야. 화학 반응의 가장 기본이 뭐야? 개수 쓸 수 있어? 그럼 나는 개수를 쓸 수 있으면 반응하는 무슨 비라는 걸 알 수 있어? 몰수비. 지금부터 잘 따라와야 돼. 기초야. 그러니까 질소 몇 몰과 반응하는 거야? 1몰과 수소 몇 몰이 반응하는 거야? 3몰만 반응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하는 개수비는 반응하는 무슨 비야?
몰수비야. 반응하는 개수비는 반응하는 몰수비가 되는 거야. 반응하는 개수비는 반응하는 몰수비가 되는 거야. 자, 너무나 중요하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계산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자, 이제부터 계산 좀 할 거야. 몰수 어떻게 구해? 몰수 어떻게 구해? 그럼 몰수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래. 몰수는 어떻게 구하지? 몇 몰 있어? 라는 거지. 그래서 몰수는 분자량으로. 분자량이 뭐지? 1몰의 질량이잖아. 분자량이 뭐지? 1몰의 질량이잖아. 1몰의 질량으로 뭘 나누면 돼? 질량을 나눠버리면 되지. 그래서 너희들 문제의 양적 관계의 90% 문제가 얘로 푸는 거야. 얘로 푸는 거야. 얘로 푸는 거야. 얘로 푸는 거야. 왜? 봐봐. 수소. 봐, 수소. 알겠니? 수소. 됐어? 한다. 몇 그램 해야 돼? 됐니? 12g을 모두 반응하면, 잘 들어야 돼. 수소 12g을 모두 반응하면 암모니아 몇 몰 나와? 가장 기본형인 거야. 그러니까 수소 12g을 모두 반응하면 암모니아 몇 몰 나와? 이 기초 중에 상기초야. 알겠니? 그럼 뭘 하면 돼? 반응하는 개수비는 몰수비지. 근데 선생님이 질량으로 대답을 물어본 거야. 뭘 물어봤어? 수소 12g을, 얘 12g을 모두 반응하래. 그럼 얘 12g이라면, 얘 분자량 몇 g이야? 분자량 얼마야? 2잖아. 얘가 2일 거 아니야. 그러면 수소 몇 몰을, 6몰을 모두 반응하고 싶다 그랬어. 근데 얘네들 반응 비가 몇 대 몇이야? 개수 비로만 반응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1대 3이니까 얘 6몰을 모두 반응하려면 질소는 몇 몰 필요해? 2몰 필요하겠지. 그러면 질문은 암모니아가 몇 몰 나오냐 그랬지. 그래, 얘가 12g을 모두 반응하면 암모니아 몇 몰 나와? 4몰 나오는 거야, 4몰.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니 몰수를 알아야 되겠어, 모르겠어? 그래서 니네가 몰수를 배운 거야, 앞에서. 몰. 알겠니? 양적 관계는 몰로 시작해서 몰로 끝나는 거야. 개수비는 무슨 비랑 같아야 돼? 몰수비. 몰은 어떻게 구해야 돼? 분자량분의 질량. 몰은 어떻게 구해야 돼? 분자량분의 질량. 내 말 이해됐어? 몰은 어떻게 본다고? 분자량분의 질량.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약자로 쓰는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약자로도 많이 써. 어떤 책에서. 됐니? 약자로도 겁나 쓸 거야. 몰수비. 몰수를 N이라 그래, N. 됐니? 됐어? 몰수는 뭐라고? 분자량을 라지 M이라 그래. 라지 M. 라지 M분의 뭐라고? W라 그래, W. 라지 M분의 W. 이렇게. 알겠어요? 근데 너희는 처음이라 약자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계속 선생님이 한글로 써주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분자량 어떻게 구해? 분자량 어떻게 구해? 몰수 어떻게 구해? 분자량으로. 분자량 무슨 뜻이야? 항상 외우려고 하지 마. 분자량이 무슨 뜻이야? 1몰의 질량. 알겠니? 그러면 1몰의 질량으로 뭘 나눠버리면 그 새끼의 질량을 나누면 몇 몰 있는지가 나오잖아. 알겠니? 물은 18g이 1몰이야. 알겠니? 그럼 18g으로 36g을 나누면 2몰 있는 거야. 됐니? 18g으로 72g을 나눠버리면 몇 몰 있는 거야? 4몰 있는 거야. 내 말 이해갔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몰수는 분자량분의 뭐라고? 질량. 됐니? 엄청 중요한 거야. 분자량분의 질량. 됐어요? 다시 간다.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개수비는 무슨 비가 돼야 돼? 몰수비가 되는 거야. 개수비는 무슨 비? 몰수비. 계속 갑니다. 됐니? 개수비는 무슨 비가 되는 거야? 몰수비. 몰수비 말고 또 뭐 있어? 됐어요? 몰수비 말고 뭐 있어? 이것이, 이 몰수비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분자수비. 됐니? 분자수비잖아. 그러니까 개수가 무슨 뜻이야? 분자수비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얘 세 분자랑 반응하면 얘 몇 분자 나오는 거야? 두 분자 나오는 거야. 얘가 두 분자가 만들어지려면 질소는 몇 분자 반응한 거야? 한 분자. 얘가 여섯 분자 나왔대. 그러면 질소는 몇 분자 필요한 거야? 세 분자가 필요한 거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개수비는 몰수비고 몰수비는 무슨 비야? 분자수비가 돼야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말이나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개수비는 분자수비와 같고 분자수비는 다시 무슨 비와 같다고? 몰수비와 같다고. 몰수비는 분자수비야. 분자수비는 개수비. 개수비는 분자수비, 몰수비.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여기 있네. 아이씨, 오늘 이따 풀 거고. 됐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질량비는 절대로 개수비랑 관계가 없어. 알겠니? 그래서 얘는 질량비가 되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질량비는. 됐니?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 질량비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량비를 주면 몰수비, 개수비라는 게 아니라 질량을 주면 나는 얘를 뭘로 나눠서? 분자량으로 나눠서. 됐니? 뭘로 바꿔야 돼? 뭘로 나와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개수비는 몰수비고 몰수비는 분자수비고 분자수비는 하나 더 안 했네. 됐니? 하나 더 해야 돼. 됐니? 하나 안 했어. 기체라면 어떻게 돼야 돼? 기체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기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지. 뭐 나와? 부피비. 아니 기체 분자수 비는 부피비랑 같잖아. 누구라면? 기체라면. 그러니까 기체라면 이 분자수 비가 곧 부피비가 되니까 기체라면 됐니? 개수비가 부피비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봐. 수소가 얼마 아까 60리터가 반응을 했어. 수소 60리터가 반응하지. 그럼 암모니아 몇 리터 만들어져? 40리터 만들어지는 거야. 왜? 개수비가 부피비로 반응해야 되니까. 기체라면. 알겠어요? 기체에서만 된다 하겠니? 그래서 기체의 부피비는 기체의 무슨 비랑 같아야 돼? 개수비랑 같아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의 90%는 뭘로 나온다고? 기체만 나와. 알겠니? 기체만 나와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의 90% 이상이 다 기체만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수능에서 화원이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얘가 제일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무슨 비는 아니야? 질량비하고는 개수비가 무관하는 거야. 질량을 주면 얘를 뭘로 바꿔야 돼? 분자량으로 나누어서 뭘로 바꿔야 돼? 몰수비로 바꿔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개수비는 기체, 개수비는 몰수비가 되고 몰수비는 분자수비가 되고 기체라면 부피비가 되고 질량비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하나 알았지? 또 하나 알아야 돼. 여기 책에는 없는데. 우리는 특별한 말이 없어도 무조건 무슨 법칙은 사용해야 돼? 질량 보존의 법칙은 사용해야 돼. 그래서 양적 관계 나오면 질량 보존의 법칙은 항상 사용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질량으로 주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얼마야? 14g이 반응했어. 그랬더니 만약에 할게 얘가 xg이 있어. 그럼 얘는 yg이 있어. 그럼 반응이 끝나면 얘가 만들어지겠지. 근데 반응하지 않고 남는 애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반응하지 않고 남는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z하고 알파를 더하면 무조건 누구랑 같아야 돼? 질량은. xy를 더한 질량은 같아야 된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항상 질량은 보존돼야 돼.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쩔 때 질량 보존의 법칙을 쓸 거냐면 질량이 나오면 질량 보존의 법칙을 꼭 쓸 거야. 자료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보면. 알겠니? 근데 얘는 규칙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어서 그때그때 요령껏 쓰는 거야. 제가 선생님이 어떻게 쓰는지 봐. 자, 그렇대. 이런 문제야. 근데 지금부터 봐. 선생님한테 용어를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됐어요? 나트륨 46g이 충분한 양의 물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수소의 질량을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잠깐만 내가 얘야 안 하고 왔는데 몰수비랑 같이 기체일 때는 개수비랑 같이 몰 질량은 뭐야? 분자량이지. 분자량은 물질의 다름으로써 몰수비가 질량비는 아니어야 돼.
됐니? 여기 있는 거야. 아까 개수비는 몰수비가 되고 몰수비는 분자수비가 되고 분자수비는 기체일 때는 부피비가 되고 질량비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아까 요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할 건데 나랑 용어를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 나트륨 46g을 충분한의 물과 반응한다 그랬어. 됐니? 자, 봐봐. 얘를 화학식으로 썼어. 잘 봐. 나트륨 몇 그램? 46g. 됐니? 물과 반응한다 그랬지? 충분한 양. 자, 쌤하고 용어 하나 정리하자. 반응이 이루어지지. 그럼 반응이 끝났으면 종결될 거지. 반응을 종결되는데 반응은 누가 종결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야. 아주 중요한 단어야. 반응을 종결시킬 건데 반응이 끝난다는 거지. 반응이 끝난다는데 이 문제에선 반응을 누가 종결시킬 거냐라는 거야. 반응을 누가 종결시킬 거야? 나트륨. 그렇지. 왜? 문제상에서 나트륨은 46g밖에 없어. 근데 물이 뭐가 돼? 충분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46g 있는데 얘는 충분하지. 그럼 반응을 종결시키는 애가 있지. 그 반응을 종결시키는 애를 우리가 뭐라 그래? 한계 반응물이라 그래. 자, 용어를 나랑 통일해. 한계 반응물 누구야? 반응을 종결시키는 애 누구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양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야? 한계 반응물 누구야? 걔 때문에 모든 반응의 양이 결정이 되는 거라고. 알겠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내가 어린아이들도 가르치고 막 그러니까 저학년들 가르칠 때는 제일 좋은 게 뭐야? 이런 게 제일 좋은 거지. 됐어? 이렇게. 됐어?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우리가 뭘 만들어? 커플을 만들 거야. 됐니? 우리 뭐 형편이 어려워서 커플 있어? 없어? 됐지? 그럼 봐라. 남자가 10명 있어. 됐니? 여자가 50명 있어. 됐어? 몇 커플 만들어져? 10커플 만들어져. 왜 10커플 만들어져? 그렇지. 남자가 한계 반응물이기 때문에. 여자는 많이 있는데 남자가 10명밖에 없지? 그러니까 아무리 때려 죽여도 얘는 10커플밖에 못 만들어지지? 왜 그래? 한계 반응물이 누구야? 남자여서 그래. 잘 봐. 한계 반응물이 남자 10명인데 내가 여기다가 여자 10명 더 집어넣었어. 커플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왜 안 만들어져? 어차피 남자가 부족해서 반응이 끝났는데 내가 여기다 여자를 더 집어넣어 봐야 어떻게 되겠어? 반응이 안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생성물의 양은 결국에 누가 결정하는 거야? 한계 반응물이 결정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서 남자 10명, 여자 10명이지. 커플은 최대 몇 명이야? 10커플밖에 안 되겠지? 됐니? 그럼 봐라. 반응이 끝나면 남자는 몇 명 남아? 빵명. 여자는 몇 명 남아? 40명이나 아직 남아있지? 그러면 내가 커플을 더 늘리려면 여자 넣어야 돼? 남자 넣어야 돼? 남자 더 넣으면 되겠지? 왜? 그 남자 새끼가 뭐니까? 한계 반응물이야. 한계 반응물이라는 단어 알겠어? 그 반응량을 결정하는 애가 한계 반응물이야. 됐니? 반응량을 결정하는 애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한계 반응물 누구야? 한계 반응물 누구야? 한계 반응물 누구야? 그 얘기 할 거야. 한계 반응물 누구야? 반응을 종결시킨 새끼 누구야? 이렇게. 그러면 방금 이 문제는 아주 쉬워. 처음이니까 쉬운 것부터 하는 거야. 됐니? 자, 봐. 얘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2대 2지. 됐니? 그런데 이 개수비는 무슨 비야? 몰수비지. 몰수비야. 몰수비는 개수비고 개수비는 몰수비지. 됐어? 근데 질량이 얼마 있어? 46g 있지? 그럼 개수비하고 질량비는 관계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저 46g이 한계 반응물이야. 왜? 물은 충분하다 그랬으니까. 그럼 저 46g이 몇 몰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개수비가 몰수비인데 나한테 주어진 건 46g이 있잖아. 그럼 46g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몇 몰이 반응하는 거잖아. 그 46g은 몇 몰이야? 그거 문제 해야지. 그 46g 몇 몰이야? 그래, 그 46g 몇 몰이야? 몰수한테 어떻게 약자로 N이야? 몰수는 뭐라고? 분자량분의 루트 질량.
됐어?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자료로 한계 반응물 나트륨 46g 있대. 됐어? 그러면 나트륨 분자량 얼마야? 모르지. 내가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라 그래? 주잖아. 얼마로? 23g으로. 그래서 나트륨 23g이 분자량인데 46g이지. 나트륨 몇 몰 있어? 2몰 있어. 얘를 충분한 양의 물과 반응하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겠니? 그걸 학교 가면 이렇게 해. 니네도 처음에는 이렇게 써. 나중에는 이렇게 내가 안 쓰게 하겠는데 그래도 처음에 배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야. 어떻게 쓰는 거야? 3단 풀이법을 쓰는 거야. 이게 제일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한데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내면 나중에 문제가 안 풀려. 알겠니?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나중에는 3단 풀이법을 안 해도 돼. 근데 기초 배울 때는 하자. 무슨 말이냐면 3단 풀이법이라는 건 얘가 반응 전에 얼마 있었는데 반응을 얼마 해서 반응 후에는 얼마가 남아 이렇게. 세 줄 풀이법이라고 돼. 알겠니?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반응 전에 얼마 있었어? 방금 전에 내가 구한 거야. 나트륨이 몇 몰 있었어? 2몰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됐어요? 근데 물이 얼마 있었니? 충분히 있었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거야. 겁나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가. 왜? 반응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두 번째 줄. 시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 줄. 알겠니? 두 번째 줄. 반응을 어떻게 할 거냐고? 개수비로 반응할 거예요.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2대 2로 반응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가운데 줄을 우리 뭐라 그래? 반응 개수비를 쓰는 거야. 반응비. 됐니? 그러면 잡아. 요만큼 있었는데 이렇게 반응할 거야. 그래서 반응하면 얘는 많아져, 작아져? 작아지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뺄셈 표시라는 거야. 뺄셈. 됐니? 그러면 이쪽은 무슨 물질이야? 생성물질이지. 생성물. 됐니? 쏘리. 하나 더 있네. 수소. 1. 됐어요? 생성물질 두 개야. 됐니? 그럼 생성물은, 됐니? 생성물은 생기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생기는 거지. 그래서 얘는 더하기 쓰는 거야. 이만큼씩 생긴다고. 이만큼씩 생긴다고. B로. 됐니? 그럼 봐라. 이제 다 했어. 봐봐. 반응 전에 얘 몇 몰 있다 그랬어? 얘가 몇 몰 있다 그랬어? 충분히 무한대 있었지. 그 다음에 얘는 얼마 있어? 없었지. 얘 얼마 있어? 없었지. 반응 전에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럼 반응을 하면 이만큼 생긴다지. 잘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몰이 있었는데 2몰 반응한다 그러지. 그럼 몇 몰 생겨 반응 후에? 0몰. 그래서 한계 반응물은 반응 후에 0이 되는 새끼를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는 거야. 반응 후에 네가 0 됐으니까 반응이 안 일어난 거지. 근데 얘는 충분히 있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남아있으니까 충분히. 얘는 몰라. 됐니? 얘는 충분히 있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하지. 2대인데 얘가 몇 몰 반응했어? 2몰이 많이 없어졌지? 그러면 얘가 없었는데 몇 몰만큼 생겨야 돼? 2몰만큼 생겨야 되겠지? 그래서 없었는데 2몰 생기니까 얘 2몰 생기는 거야. 얘는 없었는데 몇 몰 생겨야 돼? 얘가 2몰 반응하면 몇 몰 생겨야 돼? 2몰 생겨야 돼? 1몰이 생겨야 되겠지? 얘 1몰 생기는 거야. 됐어요? 그럼 반응 끝나니까 얘가 수소였지? 수소 몇 몰 생겨? 1몰 생기는 거야. 1몰. 수소 몇 몰 생긴다고? 1몰. 근데 질문을 뭘로 물어봤어? 질량으로 물어봤지? 그럼 이 1몰을 다시 뭘로 바꿔줘야 돼? 질량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럼 수소 1몰의 질량은 얼마야? 그래, 수소 1몰의 질량을 분자량이 하잖아. 됐어? 그럼 몇 그램? 얘 2g 생기겠지. 얘 2g 생겨요. 이런 걸 양적 관계라고 하는 거야. 쉬워, 어려워? 쉬워. 알겠니? 얼마든지 쉽단 말이야. 오늘 이것만 연습하면 되는 거야. 오늘 처음 배운 단어가 있어. 뭐? 한계 반응물. 반응을 종결시킨 새끼. 반응 끝나고 뭐 하는 새끼? 0 되는 새끼. 반응 끝나고 0 되는 새끼. 알겠니?
요거를 알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응용편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야. 오늘은 응용편 못하고. 알겠니? 그러니까 기초를 알면 나중에 내가 응용편도 막 설명해 주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세 줄 풀이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줄 풀이법을 기본으로 해. 일단은. 근데 항상 이것만 써서는 안 돼. 이것만 써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이것만 쓸 수 있는 건 중난도까지만 이걸만 쓰는 거야. 아주 고난도 가면 이걸 써서는 문제가 안 풀리게 돼 있어. 애들을 이렇게 가리키고 수능에서는 이걸로 못 풀게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럼 다른 지식이 필요하겠지? 그때 가서는 좀 더. 됐죠? 알겠어요? 지금 나 뭐 하려고 그래? 기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기초 뭐라고? 반응하는 개수비는 무슨 비라고? 몰수비. 반응하는 개수비는 무슨 비라고? 몰수비. 몰수비는 어떻게 구한다고? 분자량분의 질량. 반응하는 개수비는 몰수비. 몰수비는 무슨 비? 부피비. 분자수비. 기체일 땐 부피비. 하나 더 해볼게. 오우. 자, 봐. 이번엔 부피래. 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뭐 있어? 아이고, 얘만 액체네. 됐니? 개수가 있네. 2대, 13대, 8대, 어이구야, 10이네. 뷰테인 30리터가 충분히, 자, 봐. 뷰테인 30리터가 충분한 양의 산소와 반응한대. 에헤이. 30리터가 충분한 양의 뭐랑 반응한대? 산소랑 반응한대. 그럼 반응은 뭐 때문에 끝나? 뷰테인 때문에 끝났겠지. 뷰테인이 다 떨어지면 반응이 끝나는 거야. 반응하는 비는 몇 대 몇 대 몇이 돼야 돼? 자, 시작합니다. 반응 전에 얼마 있었는데? 됐니? 반응을 어떻게 할 건데? 됐니? 반응을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반응 후에는 얼마가 생길 건데? 그래서 반응 전, 반응, 반응 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반응이 중요한 거야. 이 가운데 줄. 이 반응하는 건 누구만큼 반응하는 거야? 무조건 개수비만큼 반응하는 거야. 무조건 이 개수비만큼 반응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해볼게. 반응 전. 얘가 얼마 있다 그랬어? 30. 메테인이 30리터가 있어. 얘가 얼마 있어? 충분히 있다 그랬어. 충분히 있다 그랬어. 됐니? 그럼 얘는 얼마 있어? 없었어. 얘네들은 뭐 있어요? 없었지. 반응 전에 생성물은 없었을 거 아니야. 근데 반응 B가,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어야 돼? 2대 13으로 반응한대. 2대 얼마로 반응한다고? 13으로 반응해야 돼. 2대 13으로 반응해야 된대. 그러면 얼마가 생긴다고? 8대 얼마가 생겨? 10으로 생긴다고. 이렇게. 이해됐니? 개수비 간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봐. 얘가 30m가 있었지. 근데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돼? 2대 13으로 반응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모두 반응하려면 얘가 30이 모두 반응해서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얼마야? 2대 13이 반응해야 된대. 2대 13이면 얼마야? 얘 절반 자르면 얘가 뭐 정수도 안 나와. 2대 13이면 얼마가 돼야 돼? 얘 몇 리터가 반응하냐고 선생님 묻는 거야 지금. 됐니? 무슨 말인지 잘 몰라? 30이 얼마가 반응해? 2대 13으로 반응한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30이 모두 반응하려면 X만큼 반응하지. 30대 X는 몇야? 2대 13이라고. 그럼 얘는 몇 대 몇이야? 2분의 13이면 얼마야? 6.5배가 돼야 되겠지. 6.5배. 그러니까 이거에 6.5배 반응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됐니? 30 곱하기 6.5면 얼마야? 30 곱하기 얼마야? 6.5면 36, 18, 180이 돼야 되겠네? 그지? 그 다음 얼마가 돼야 돼? 5니까 15 돼야 되겠네? 그럼 195리터가 반응하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충분하지만 얼마가 반응할 거야? 충분하지만 얼마가 반응할 거라고? 아까 얼마였어? 195리터가 반응할 거라고. 그래야 몇 대 몇이야? 2대 13이 반응한다고.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2대 13대 얼마가 돼야 돼? 8이 돼야 되겠지? 그럼 8이면 얼마야? 이거의 몇 배가 돼야 돼? 4배. 얘가 30이 모두 반응하니까 얼마 생겨야 돼? 얘가 얼마 생겨야 돼? 얼마? 4배니까 그러지. 4배니 3, 40, 120이 생겨야 되겠지. 120이 생겨야 되겠지. 얘는 몇 배 생겨야 돼? 2대 10이니까 5배 생겨야 되겠지. 그럼 얘는 얼마 생겨야 되겠어? 3, 5, 15, 150이 생겨야 되겠지. 이렇게.
몇 대 몇 대 몇이야? 그러면 2대 13대 8대 10. 맞아? 그러니까 요 반응 비가 무조건 무슨 비만큼 반응해야 돼? 개수 비만큼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럼 반응 후는 어떻게 돼야 돼? 반응 후는 30이 모두 반응했지. 얘는 0이 될 거고 얘는 충분하다니까 얼마든지 많이 남아있겠지.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하잖아. 얘가. 없다가 얼마 생겼어? 120이 생긴 거지. 너 120이 생겼어. 이 새끼는 없다가 얼마 생긴 거야? 150이 생긴 거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조심하면 돼. 여기 생기는데 얘가 지금 30리터가 무슨 비야? 부피비지. 그럼 얘도 부피비지. 근데 얘도 부피비지. 근데 얘는 물이지. 그러니까 얘는 150리터가 생겼다고 해서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알겠니? 얘는 액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기체였다면 150리터가 생겼을 거야. 알겠니? 근데 액체니까 150리터가 생겼다고 하면 안 돼. 질문은 뭐 얘 물어봤겠지.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해보자. 그럼 생긴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몇 대 몇이야? 120리터가 돼야 되겠지. 됐어요? 이걸 3단풀이로 했으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지. 나중에 이제 봐봐. 이렇게 3단풀이로 안 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왜? 이런 문제는 그냥 암산으로 눈으로 똑 보면 된단 말이야. 아, 얘네들이 반응하는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됐니? 8이구나? 반응하는 개수비가 부피비지. 2대 8이구나? 그럼 얘가 30이 모두 반응하면 얘는 얼마나 와? X 이렇게 묻는 거잖아. 2대 8로 반응할 테니까. 얘 몇 배 생겨? 4배 생기네? 그럼 얘는 몇 배 생겨? 4배 생기겠네? 그럼 120 이렇게. 그러니까 3단 풀이로 내가 설명을 하지만 그건 굉장히 하수들이 쓰는 방법이라고. 왜 이걸 이렇게 설명하지? 반응하는 개수비는 무슨 비라고? 분자수비. 분자수비 무슨 비라고? 부피비.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반응하는 부피비, 분자수비, 개수비, 몰수비. 계속 해야 돼. 알겠어요? 기체라면. 처음엔 이렇게 조금 난도가 있이 배워요. 그렇게. 어휴. 얘는 또 뭐야? 이번엔 질량과 부피야. 자, 얘는 문제 계속 왜 충분량이라 그래? 자, 보자. 충분량이라고 줬어요. 에탄올이네. 자, 갑니다. 11.5g을 충분한 양의 산소랑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부피를 구해보세요. 그럼 되겠지. 자, 3단 풀이법 할까? 그냥 암산으로 해도 될까? 이번에 내가 암산으로 한번 해볼게. 3단 풀이는 하수들이나 쓰는 거야. 됐니? 나중에 쓰겠지만 너희들은 암산을 어떻게 하면 돼?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3대, 2지. 그럼 봐라. 얘가 몇 그램 있다 그랬어? 11.5g. 산소 얼마 있다 그랬어? 충분량. 됐죠? 그러면 반응은 누가 종결시키는 거야? 그렇지. 에탄올이 종결시키는 거지. 에탄올이 얼마밖에 없어서 11.5g 밖에 없으니까 걔가 다 타고 나면 반응이 끝나는 거야. 됐니? 그럼 질량비는 얼마야? 11.5g인데 얼마 되겠지? 근데 질량비는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에탄올 몇 분자가 있어야 돼? 한 분자가 있으면. 자, 질문하는 게 뭐야? 이산화탄소 부피 물어봤지? 이산화탄소 부피? 이산화탄소 몇 몰 나와 이거잖아. 그럼 얘 몰수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지.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뭐야? 에탄올 몇 몰 태웠어만 알면 되겠지. 에탄올 몇 몰이야? 몰수는 약자로 N이야. 몰수는 뭐분의 뭐야? 그래, 분자량분의 질량이지. 에탄올의 분자량 얼마야? 원자량의 총합. C2, H5, O1, H1. 됐죠? 얘 얼마? 12. 12가 2개야. 24. 수소가 몇 개야? 6개야. 산소 얼마야? 16이야. 됐죠? 30에 46이야. 아, 얘 분자량 얼마라고? 46이야. 됐어요? 근데 얘가 몇 그램 있대? 11.5g이 있대. 그럼 11.5g이 있대. 그럼 46분의 11.5면 몇 몰이야? 이거 4분의 1몰 아니야, 지금?
요 4 곱하면 4. 맞나? 맞죠? 4, 여기다 4 곱하면 얘 나오잖아. 야, 몇 몰이야, 지금 이게? 4분의 1몰이야. 아,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잖아. 아, 지금 얘가 모두 한 개 반응물인데 얘가 몰수로 구하니까 몇 몰이야? 4분의 1몰이 모두 반응한대. 근데 얘는 반응하는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3이지. 그러면 산소가 아무리 충분히 있다 그래도 몇 몰 반응하겠어? 4분의 3몰밖에 못 반응할 거 아니야. 반응하는 비가 몰수비일 테니까. 그러면 뭐 나와? 이산화탄소 몇 몰 나오겠어? 1대 3대 2니까 4분의 2몰 나오겠지. 4분의 2몰 나오겠지. 됐니? 그럼 물은 몇 몰 나오겠어? 4분의 3몰 나오겠지. 4분의 3몰 나오겠지. 왜? 반응하는 개수비가 몰수비니까. 됐어요? 근데 뭐 물어봤지? 이산화탄소에 뭐 물어봤어? 부피를 물어봤으니까 이산화탄소 4분의 2몰의 부피는 물어본 거잖아. 그럼 4분의 2몰의 부피는 얼마야? 1몰의 부피가 22.4리터지? 그럼 4분의 2는 2분의 1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11.2리터가 생산돼야 되겠지. 어려워? 겁나 쉬운 거야. 양적 관계, 너랑 관계를 맺으면 얼마가 나오고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지. 반응하는 무슨 비? 개수비. 개수비는 무슨 비? 분자수비. 분자수비는 무슨 비? 몰수비. 기체라면 부피비. 질량비는 안 돼요.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만 쓸 줄 알면 돼? 화학 반응식만 쓸 수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한계 반응물만 찾아내는 거야. 한계 반응물 뭐야? 누가 반응을 종결해? 반응 종결하는 놈이 제일 중요한 거지. 됐어요? 오늘은 기초적인 내용만 계속 할 거야. 오호! 하나는 질량이고 하나는 부피래. 이제 뭐 다 알고. 이제 뭐 요령이 생겼을 거야. 알겠니? 이것도 3단 풀이법을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제. 학교에서는 3줄 풀이법을 쓸 건데 됐니? 필요할 땐 쓰고. 암모니아 68g을 얻기 위해서 수소 얼마 필요해? 그러면 암모니아 얼마? 68g을 얻기 위해서 됐니? 수소 얼마 필요해? 지금 뭘로 줬어? 암모니아의 질량을 줬지? 됐니? 그럼 개수비하고 질량비는 아무 관계도 없지? 그러면 암모니아 안 써? 암모니아 68g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암모니아 몇 몰을 얻기 위해서만 바꾸면 되잖아. 왜? 이 개수비가 무슨 비야? 몰수비니까. 그러면 암모니아 68g은 몇 몰이야? 됐니? 모르지? 근데 우리 뭘 알아? 암모니아니까 분자량 알아 몰라? 알지? 분자량 어떻게 구해? 원자량의 총합. 그렇지. N 14 3 H3 3 합치면 17. 그래서 NH3의 분자량 얼마야? 17이야 17. 그러면 얘 68g을 얻으려면 얘 몰수 몇 몰을 얻겠다는 거야? 17로 뭐를 나눠버리면 돼? 68을 나누어버리면 되겠지. 됐니? 그럼 얘 몇 몰이야? 4몰이야? 4, 7에 28 맞네. 4몰이네. 얘 4몰을 얻기 위해서 너무 창피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얘 4몰을 얻으려면 반응하는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3대 2인데 내가 필요한 게 4몰을 얻기 위함이래. 그럼 이 새끼 몇 몰 반응해? 1몰, 아이고야. 얘 몇 몰? 1대 3대 2니까 4를 얻으려면 2몰과 몇 몰이 반응하면 돼? 6몰이 반응하면 되겠지? 그래. 그래서 질소 2몰과 수소 6몰이 반응하면 돼. 그럼 질문이 뭐였나? 보니까 필요한 수소의 부피. 수소 여기 있네, 수소. 수소 6몰이 필요하다고. 그럼 수소 6몰의 부피 얼마야? 이게 0도씨 1기압이었다면 1몰의 부피가 얼마야? 22.4리터. 수소 몇 몰 필요해? 6몰 필요해. 그럼 22.4 곱하기 6이 답이 되면 되겠지. 알겠어요? 나 뭐만 알면 돼? 개수비. 개수비는 분자수비. 분자수비는 몰수비. 기체라면 부피비. 이게 양적 관계야. 어려우시오. 잘하신 거야. 알겠니?
온리 뭐만 볼 줄 알면 돼? 개수만 볼 줄 알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기체야, 부피비야. 기체야, 부피비야. 기체야, 부피비야.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울어? 뭘 또 이런 걸 보고 울어? 아, 우리 혜미 운다. 아, 혜민아, 이 정도는 울지 말자. 됐습니까? 그래서 봐. 양적 관계를 이용하면 뭣도 알 수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학교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자, 봐. 뭐를 알 수 있는지 볼게. 탄산 칼슘 1g과 2g과 3g을 실험할 건데 충분한 양의 염산에다 넣고, 잘 들어야 돼. 충분한 양의 염산에다 넣고 탄산 칼슘을 실험할 거야. 그러면 탄산 칼슘을 집어넣지. 근데 충분한 양의 염산을 넣지. 무슨 뜻이야? 탄산 칼슘이 충분한 양의 염산에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탄산 칼슘이 한계 반응물이라는 뜻이야. 됐어요? 탄산 칼슘이 한계 반응물이라는 뜻이야. 됐니? 그렇게 해서 실험을 반복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너무 쉬운 거야. 탄산칼슘 1g을 넣었더니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0.4g이래. 됐니? 0.4g이라고. 0.4g. 됐어요? 그러면 이때 발생한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의 몰수가 1분의 화학반응식의 개수비와 같고요. 잘 봐. 아니다. 됐죠? 여기까지 할게. 자, 선생님 봐.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탄산칼슘 있지? CA, CO3. CA, CO3. 잘 따라와야 돼. 이게 앞으로 요걸 가지고 계속 변형 문제가 나올 거야. 탄산칼슘 가지고 너무 많이 나와. 해볼게. 탄산칼슘과 누구랑 반응해? 충분한 양의 염산과 반응해. 아이고야, 소리. 염산인데 왜 이산화탄소 썼어? 선생님 머릿속에 지금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어서 그래. 탄산칼슘을 충분한 양의 염산과 반응했어. 됐니? 그러면 생성물로 뭐 나와? 뭐가 나오냐면 CA, Cl2가 나오고 염화칼슘이야. 뭐 나와? 물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나와. 이렇게 나와. 됐어요? 이건 나는 알고 있는 거지. 자료에서 줄 거야. 탄산칼슘이 염산과 반응하면 뭐 나와? 염화칼슘과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와. 자, 개수 맞춰봐. 개수 맞춰봐. 개수 맞춘다. 여기 칼슘 몇 개 있어? 하나. 여기 칼슘 몇 개 있어? 하나 있네. 여기 염소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러니까 여기 염소 2개 있으니까 여기다 C 써야 염소가 2개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수소 몇 개 있어? 2개 됐네. 그 다음에 O 3개. 저기 O 3개 C 하나. 어이 다 썼네? 뭐야 이거 개수가 겁나 쉬운데? 겁나 쉽지? 그랬더니 얘 1대, 얘 1대, 얘 1대, 얘 1대 이렇게 된 거야. 끝. 그러니까 됐지? 이제 개수를 썼어. 탄산칼슘이 충분한 양의 염산과 반응했어. 자, 시작한다. 내가 혜민아 뭘 구할 거냐면 탄산칼슘의 분자량 얼마야? 물론 탄산칼슘은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자량이라는 말은 안 써. 탄산칼슘은 이온결합성 물질이니까 분자란 말 안 쓰겠지? 그럼 탄산칼슘의 화학식량 얼마야? 이렇게 되겠지. 됐니? 분자량이랑 화학식량이랑 같은 말이야. 자, 탄산칼슘의 화학식량 얼마야? 원자량의 총합이겠지? 근데 네가 칼슘 원자량 모르잖아. 그럼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야. 자, 탄산칼슘의 분자량 얼마야? 모르지? 자, 시작합니다. 아까. 나 봐야지. 아까. 알겠니? 아까 얘를 1g을 충분한 양의 염산과 반응했더니 뭐가 발생했어? 그치? 기체가 발생했는데 무슨 기체가 발생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했지? 그때 이산화탄소 기체가 까먹었어. 몇 그램 넣었어? 아, 발생한 이산화탄소 기체가 몇 그램이래?
0.4g이래. 이제 됐지? 자, 탄산칼슘의 분자량 얼마야? 탄산칼슘의 분자량 얼마야? 모르지? 난 알아. 왜? 내가 아는 건 이산화탄소 발생량 질량이 얼마야? 0.4g이지? 그럼 끝난 거잖아. 왜? 발생한 이산화탄소 몇 몰이야? 됐니? 그래서 몇 몰이야? 100분의 1몰이야. 됐니? 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안 알려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암기사항이지. 그러니까 얘가 몇 몰이야? 분자량분의 질량이지. 얘 분자량 얼마야? 44g이지. 근데 몇 그램 나왔어? 0.44g 나왔지. 얘 몇 몰 나온 거야 그러면? 100분의 1몰 나온 거지. 100분의 1몰이가 0.01몰 나온 거지. 잘 따라와야 돼. 됐어? 얘 몇 몰 나온 거야? 0.01몰 나온 거지. 근데 이 개수하고 이 개수가 같지.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0.01몰 나왔으면 탄산칼슘도 몇 몰 나온 거야? 0.01몰 나온 거잖아. 그럼 이 질량이 얼마라는 거야? 0.01몰이라는 거잖아. 알겠니? 아, 그럼 얘 몰수가 0.01몰이니까 몰수는 뭐분의 뭐야? 분자량분의 뭐가 돼야 돼? 분자량분의 질량이잖아. 그러니까 나 지금 질량 알고 몰수 알려줬잖아. 분자량 알아 몰라? 알 수 있잖아. 물론 쟤는 분자가 아니니까 화학식량이라고 책에 써있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써볼까? 아, 나는 질량이 몇 그램 있어? 1g 있는데 분자량을 몰라. 화학식량을 몰라. 근데 화학식량을 모르는데 얘가 몇 몰 있다는 거야 지금? 0.01몰 있다잖아. 왜 0.01몰이야? 이산화탄소가 0.01몰 나왔으니까 탄산칼슘도 0.01몰이 반응한 거지. 개수비만큼 반응할 테니까. 됐어요? 그럼 제 화학식량 얼마가 돼야 돼? 100이 돼야 되겠지. 0.01몰의 1은 100이니까. 탄산칼슘의 분자량 얼마야? 100이야. 탄산칼슘의 분자량 얼마야? 100이야. 이렇게 만든다고. 이런 걸 쓸 거라고 너희들하고 나오고. 이해됐니? 기초편이야, 기초편. 여기서 상당히 많은 응용편도 있는데 지금은 안 되고. 알겠니? 지금 뭐 한다고? 개수비가 반응하는 몰수비라는 거야. 개수비가 뭐라고? 몰수비. 반응하는 개수비는 몰수비. 몰수는 기체라면 분자수비, 부피비가 되는 거라고. 자, 몰수 어떻게 구해? 분자량분의 질량. 몰수 어떻게 구해야 돼? 분자량분의 질량.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뭐야? 이 몰수. 이거 잘 봐. 이거 몰수를 말한다고? 개수. 개수를 이용해서 미지의 분자량 물질을 구할 수도 있는 거야. 얼마든지. 알겠어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됐어요? 나한테 뭐하고 뭘 줘? 질량과 개수를 주면 내가 모르는 임의의 물질에 뭘 구할 수도 있어? 분자량을 구할 수도 있단 말이야. 내 말 이해가? 이해 갔어? 그래서 실험 보면 내가 모르는 분자량을 화학식을 통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뭘 구할 수도 있어? 미지의 물질의 분자량을 구할 수도 있어. 한 번 더 똑같은 실험이야. 한 번 더 똑같은 실험이야. 봐봐. 뭐에다 뭐 집어넣고 반응시켜 놓은 거야? 염산과 마그네슘의 반응이야. 염산과 마그네슘의 반응이야. 자, 봐. 묽은 염산 50ml에 삼각 플라스크를 넣고 삼각 플라스크와 유리 주사기를 연결했고 마그네슘 조각을 0.09g을 넣었어요. 0.09g. 마그네슘 0.09g을 넣었어. 그러면 마그네슘과 염산이 반응하면 무슨 기체가 발생하지? 수소기체 발생해. 그건 알고 있어야 돼.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무슨 기체 발생해? 수소기체. 왜 우리 통합과학에서 산의 특징 배운 적 있지? 산은 금속과 반응해서 무슨 기체 발생한다고? 수소기체. 그러니까 여기서 수소기체가 발생할 거야. 그럼 여기서 수소기체가 발생해서 삐글삐글삐글 수소기체가 발생하면 이 주사기에서 부피가 증가하겠지. 그럼 이 주사기에서 증가된 뭐를 보면? 부피를 보면 발생한
수소기체의 양을 측정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실험 과정 알겠어? 그러면 그렇게 측정했더니 얼마가 나왔냐 봤더니 아이고 수소기체의 부피가 90ml 나왔대. 90ml. 아이고야. 너무했다 이거는. 됐니? 90ml 나왔대. 자 간다. 그럼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몰라도 이건 알지. 산과 마그네슘이 반응하는 화학식은 안다는 거. 화학식. 마그네슘과 뭐랑 반응한다고? 염산이 반응하면 뭐가 나온다고? 얘하고 반응하면 MgCl2가 나오고 됐습니까? 뭐 나온대? 수소가 나온다고. 수소가. 근데 화학 반응을 써보니까 개수비가 무슨 비야? 1대 2대 1대 1이네? 그러니까 1대 2대 1대 1이네. 그럼 발생하는 수소의 양은 반응하는 얘는 금속이니까 분자란 말 안 써. 금속은 분자란 용어를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금속은 화학식량이란 말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냥 금속은 원자가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금속은 뭐라 그래? 원자량이라 그러는 거야. 됐니? 그러면 금속 원자 몇 몰이 반응할 때? 1몰이 반응할 때 됐어? 그러면 수소 분자 몇 분자 나와? 1몰 나오지. 반응하는 분자 수비가 몇 대 몇이야? 1대1. 너무 쉽잖아. 반응하는 분자 수가 1대1이잖아. 그러면 반응하는 수소가 생성된 수소가 몇 몰인지 알면 아까 염산은 충분한 양이라 그랬어. 그러면 반응한 마그네슘이 몇 몰인 줄 알 수 있겠지. 됐어요? 그래. 내가 계산하기가 좀 그렇다. 산수가 0. 됐니?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수소가 몇 몰 나왔대? 0.00375몰이 나왔대. 그럼 당연히 반응하는 마그네슘도 몇 몰이어야 돼? 0.00375몰이 돼야 되는 거래. 됐니? 너무나 쉬운 거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와? 얘를 마그네슘이라고 안 하겠지. 뭐라고 써? 금속 M이라고 쓰겠지. M 이렇게. 그럼 금속 M의 원자량은 얼마야? 이렇게 묻는다고. 그럼 수소가 얼마야? 만약에 수소가 1몰 나왔어. 됐니? 그럼 저 새끼도 몇 몰 나와야 돼? 1몰 나왔겠지. 제가 4g 반응한 금속이래. 얘를 4g 반응시켰대. 얘를 4g 반응시켰대. 그랬더니 수소가 1몰 나왔대. 그럼 금속도 몇 몰 나온 거야? 1몰 나온 거지. 개수가 같으니까 지금. 됐니? 그러면 이 원자량은 얼마가 돼야 돼? 4g이 1몰이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됐니? 그러니까 미지의 물질을 양적 관계를 통해서 그 미지의 물질에 무엇도 알 수 있는 거야? 분자량을 알 수 있다는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돼? 화학 반응, 식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니? 일단 기초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가 되면 이제 뭐 하겠어? 화학 반응 식을 안 가르쳐주고 나보로 뭐라 할 거야? 그 미지의 화학 반응 개수를 찾으라 그럴 거야. 그때 이제 3단 풀이법을 쓰면 조금 유용하게 쓸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3단 풀이법도 쓰고 그 다음에 뭐 또 하고 그러는 거야. 방법은 너무나 다양해. 여기는 문제 푸는 방법이 워낙 다양해서 딱 정해져 있진 않아. 어떻게 풀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있어. 무슨 비가? 반응하는 개수비가 분자수비고 분자수비는 몰수비고 몰수비는 기체라면 부피비고 질량비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이건 조금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경험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풀이도 많이 할 거고요. 이게 이제 조금 그래. 이제 어떤 게 그러냐면 이제 너희들부터인데 이게 지금 올해 수능에도 굉장히 어렵게 문제를 내왔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화원이 수능에서 빠졌기 때문에 수능에서처럼 내신이 그렇게 막 양적 관계를 굉장히 고난도로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는지 좀 가봅시다. 일단 학교는. 자, 가자.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 옳은 거, 동글뱅이 옳지 않은 거. 됐니? 뭐 이런 거. 뭐 이런 걸 하냐? 반응물은 어디다 써야 돼? 반응물. 왼쪽. 뭐야, 저거? AQ는 뭐야? 수용액. 근데 고체라고 됐다? 여기 있네.
원자의 종류와 수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반응 전에 원자 수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날 수 없어. 반응 전에 분자 수가 같아야 돼? 분자 수는 막 변하는 거야. 물질이 변하니까. 알겠니? 원자 수가 같게 되는 거지. 분자 수가. 됐니? 봐봐.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경우는 일정한 온도에서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무슨 비랑 같아야 돼? 기체라면 부피비랑 같아야 돼. 알겠어요? 네,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써보래. 넘어가자. 이런 거. 자, 이렇게 보는 거야. 이제 좋아졌어. 암모니아 합성 반응식입니다. 이 실험식에서 개수비와 같은 거 찾으래. 개수비는 1대 3대 2. 개수비는 무슨 비랑 같아야 돼? 몰수비랑 같아야 되겠지. 개수비는 질량비랑 같을 수 없어. 질량비랑 같은 게 없어. 뭐야 이거? 반응물과 생성물에 무슨 비야 이거? 원자 수비랑 같을 수 없어. 이건 뭐 설명이 안 돼. 알겠니? 개수비는 몰수비랑 돼야죠. 할만하지? 할만해야 돼. 아주 기초적인 거 할 때도 어려우면 힘들어. 메테인의 연소 반응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부피가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였다면 아이고. 자, 뭐 물어봤어?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기체가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였대. 뭘 알려준 거야? 생성물에 뭘 알려줬어? 이산화탄소의 기체야. 근데 기체인데 부피를 알려줬지? 22.4리터면 몇 몰? 얘 1몰. 그래, 얘 1몰. 아이고. 얘 1몰이 생겼대. 그러면 물은 몇 몰 생겼겠어? 2몰. 메테인은 몇 몰 반응했겠어? 1몰 반응했겠지. 얘는 산소는 몇 몰 반응했겠어? 2몰 반응했겠지. 그래서 반응한 메테인의 질량은 얼마야? 메테인 1몰 반응했지. 그러면 1몰의 질량 얼마야? 16. 반응한 산소의 부피는 얼마야? 산소 몇 몰 반응해야 돼? 2몰 반응해야지. 2몰의 부피는 얼마야? 44.8 돼야 되겠지. 44.8. 생성된 몰 분자수는 몇 개? 2몰개 그러면 되겠지. 2몰개. 1몰개가 1아보가드로 법칙이니까 아보가드로 수니까 2아보가드로 수만큼 생겼겠지. 이걸 2몰개라고 하면 될 거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는 무조건 무슨 식으로 하는 거야? 개수비는 몰수비, 몰수비는 분자수비, 분자수비는 기체라면 부피비. 됐죠? 고민 많네. 내가 고민이 많아. 상당히 고민이 많아 내가. 많다니까 고민이. 진짜 많아. 어머나. 얘는 뭘 내는 이런 걸 내니? 이거 왜 내는 거야? 그래. 화학 반응식을 못 쓰는 애들도 있다라는 거지.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도 화학 반응식을 못 쓰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다음 시간에 화학 반응식 내가 몇 개 준비해서 받아쓰기 시험 볼 거야. 화학 반응식도 못 쓰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양적 관계는 뭐는 쓸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야. 화학 반응식은 쓸 수 있다는 게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는 거지. 근데 내가 막 화학 반응식을 못 쓴다? 그럼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알겠니?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 무슨 비는? 개수비는 몰수비. 몰수 어떻게 구해? 분자량물의 질량. 됐니? 분자량물의 질량. 아으! 에이! 됐니? 얘 또 뭐야? 문제 너무 어려워. 됐어요? 너무 어렵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도 잠깐만 설명해 줄게. 이 정도 레벨은, 이게 이제 수능에서 이제 어렵게 나오는 문제인데, 됐니?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야. 근데 이제 너희들한테 나온다 그러면 요 정도 레벨까지. 이보다 더 어려운 건 안 될 것 같고, 요 정도 레벨까지야. 봐. A하고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양적 관계 화학 반응식입니다.
실린더에서 A하고 B를 놓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실험 1과 실험 2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아무튼. 그런데 봐라, 이제부터 중요한 말이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 이제 여기서 못 따라올 친구들이 생길 것 같은데. 얘네들은 분자량이 얼마야? 15. 얘는 분자량이 얼마야? 그렇지. 됐니? 얘 얼마? 분자량? 15. 얘는 분자량 얼마? 분자량 얼마? 16. 분자량이 뭐지? 1몰의 질량. 분자량 뭐라고? 1몰의 질량. 분자량 뭐라고? 1몰의 질량. 그건 알겠지? 그런데 봐라. A하고 B하고 반응할 때 얘네들은 A하고 B랑 반응하지? 근데 몇 대 몇으로 반응해? 얘 2몰과 그지? 얘 몇 몰이 반응해? 1몰이 반응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자, 봐. 연습을 이해만 해. 몰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래. 몰수는 뭐라고? 분자량분의 질량이지? 됐어? 그럼 이 문제는 이걸로 풀 거야. 이걸로 풀 건데 여기서 무슨 자료와 무슨 자료와 무슨 자료를 주었어? 그래. 분자량 줘버렸지. 됐니? 그 다음에 뭣도 줬어? 몰수도 줬지. 왜 몰수를 줬어? 반응하는 개수를 줬으니까. 반응하는 뭐야? 몰수도 준 거지. 됐어? 그러니까 이 자료는 반응하는 몰수 줬고 분자량 줬으니까 언뜻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 같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되게 쉽단 말이야. 됐어? A부터 해볼게. A의 분자량은 얼마야? A의 분자량 얼마야? 15. 근데 걔는 몇 몰이 반응해? 2몰이 반응하지. 2대 1로 반응할 때니까. 그럼 반응하는 질량은 얼마야? 30g. 그러니까 이 새끼가 만약에 30g이라면 됐니? B는 몰수가 얼마야? 그래, 1몰이 반응하는데 이 새끼 분자량이 얼마야? 16이 되는 거야. 그럼 몇 그램 반응하는 거야? 16g 반응하는 거야. 16g 반응. 아, 얘는 그럼 질량 반응 비가 얼마야? 30대 얼마야? 16으로만 반응할 수 있어. 질량비가 얼마로 반응한다고? 30대 16으로만 반응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돼? 오케이. 근데 선생님 왜 질량으로 바꿀게? 지금 이 문제 아직 끝까지는 안 읽었는데 얘네들의 자료가 이렇게 주고 A, B를 반응을 완결시키는데 봐. A가 사용한 질량, B가 사용한 질량. 아, A, B를 질량으로 준 거야. 계속 안 끝났어? 질량으로 줬는데 질량으로 준 거야. 질량으로 준 거지. 질량으로 준 거지. 안 끝났어? 반응. 너희들 처음엔 좀 어려우려나? 여기 있네. 반응 후가 어떤 거야? 여기 있네.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반응 전, 반응 후. 그럼 반응 전, 반응 후니까 어떻게 돼야 돼? 반응 후 누가 남았어? 그렇지. B가 남았지. 그럼 나한테 뭐 알려준 거야? 한계 반응물은 누구라는 거야? 그렇지. A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거지. 반응 후 지금 누가 남았다고? B가 남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응은 누가 다 반응하는 거야? A가 모두 반응하는 거지. 그래, 이제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모두 반응한 거야. 그러니까 A가 몇 g이 모두 반응했다면, 그래, 30g이 반응했다면 B는 무조건 몇 g 반응해야 돼? 16g 반응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왜? 반응하는 몰수비가 2대1인 거지. 근데 반응하는 몰수비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지. 근데 나는 분자량이에요. 15대 16이라는 걸 알지? 그래서 질량비를 방금 구한 거야. 이해,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는데? 나 혼자만 했는데. 어디에서 다시 할까? 어디서 다시 할까? 다시 할게. 괜찮아, 괜찮아. 처음이니까. 어디서부터 다시 할까? 처음부터 다시 할게. 문제는 한 번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아마 내신에서 낼 수 있는 최고난도의 문제 정도 될 것 같은데, 내신에서 낼 수 있는 최고난도의 문제 같은데,
오늘 너무 갑자기 난도를 높였나?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돼. 해볼게. 그냥 봐. 정 안 되면 보란 말이야. 어떻게 돼 있는지. 자, 이 문제는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1대 1로 개수비지. 개수비는 무슨 비야? 개수비는 그렇지. 개수비는 반응하는 무슨 비랑 같아야 돼? 몰수비랑 같아야 되잖아. 몰수비. 그냥 몰수비가 지금 얼마야? 2대 1이야. 반응하는 몰수비는. 근데 자료에서 뭘 준 거야? 얘네들이 반응하는 몰수를 주지 않고 반응하는 뭘 줬대? 질량을 줘버렸대. 그럼 나는 질량이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 알 수 있냐라는 거야. 알 수 있다고. 왜? 몰수는 뭐랑 같아야 돼?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반응하는 몰수비 주고 반응하는 분자량을 줬단 말이야. 15대 16이라고. 그럼 나는 반응하는 질량을 알 수 있냐고. 질량을 알 수 있냐고. 질량을 알 수 있냐고? 알 수 있지. 질량 B도 내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됐니? 그럼 반응하는 질량 B는 뭐 구하면 돼? 몰수하고 분자량을 곱하면 질량 나오겠네? 됐니? 그러니까 A는 몇모 이렇게 넘길게. 질량은 앞으로 내가 이렇게 계속 쓸 테니까. 질량 어떻게 구해? 됐니? 몰수 곱하기 뭐가 돼야 돼? 여기 아직 약자를 안 써가지고 내가. 몰수 곱하기 뭐가 돼야 돼? 분자량 돼야 되겠지. A부터 봐. A 몇 몰이 반응해? 2몰이. 근데 분자량이 얼마래? 15. 그럼 얘는 A는 분자량 2몰, 분자량 얼마? 15. 그러니까 A가 얼마 반응한다면? 30g 반응한다면 누가? A가. 근데 B는 반응하는 개수비가 몇 대 몇? 1이지. 그러니까 B는 몰수가 1인데 B는 분자량이 얼마야? 16이지. 그러니까 B는 반응할 때 얼마로 반응해? 16. 그래서 A하고 B하고 반응하는 질량 B가 몇 대 몇이야? 30대 16으로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30대 16으로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야. 질량 B로 하면. 알겠어요? 아, 이거 처음이라 어려운 모양이다. 아, 이거 어디 갔어? 아이씨. 야, 나와. 됐어요? 됐니? 다시 해볼게. 쉬운 걸로 해볼게, 쉬운 걸로. 내가 지금 처음이라 어려운 모양인데,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걸로 해보자. 우리 중학교 때 이건 배웠어. 물 만들 때 누구랑 반응해? 그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뭐 돼? 수증기 또는 물 되지? 걔네들 질량비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해? 너네 외웠어. 1대 8대 9. 중학교 때 겁나 외웠잖아, 그거. 됐니? 무슨 뜻이냐? 잘 봐. 수소랑 산소랑 반응하지? 됐어요? 됐지? 그러면 뭐 나와? 수증기 나와. 수증기라고 할게. 자, 개수 맞춰. 몇 대 몇 대 몇수 맞춰? 2대 2인데 얘는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여기다 2 썼지. 그때 수소가 몇 개 됐어? 4개 됐지. 그러니까 얘 몇 썼어? 2 썼지. 1 썼지. 자,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 분자 된다. 됐습니까? 물 분자 되지. 자, 질량비 잠깐 할게. 자, 개수비는 몇 대 몇 대 몇? 그렇지. 개수비는 2대 1대 2. 반응하는 분자수비는 몇 대 몇 대 몇? 2대 1대 2. 반응하는 질량비는 몇 대 몇 대 몇? 반응하는 질량비 물어봤어, 내가 지금. 그러면 반응하는 질량비 물어봤어. 내가 여기서 설명해주고 그리 갈걸. 반응하는 질량비는 잘 봐. 개수가 몇 몰이야? 2몰이지. 자, 몰수는 뭐 분의 뭐야? 그렇지. 분자량 분의. 그렇지. 반응하는 질량이 돼야 되겠지. 됐니? 그러니까 내가 수소랑 산소랑 반응해서 뭐 만들어져? 물 만들어진다 그랬지? 그때 반응하는 질량비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나는 질량비를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해? 따로 구해야 되겠지. 개수비가 질량비가 되지는 않으니까 내가 따로 구해봐야 되겠지. 질량비는. 그래서 질량비 내가 따로 구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구해? 따로 구하면 몰수 곱하기 분자량. 이걸 넘기면 질량이 되겠지. 그럼 수소 몇 몰이 반응해? 그러면 수소는 분자량이 얼마야? 2. 됐니? 그러니까 얘가 반응하는 질량비는 몇 g이 돼야 돼? 4g. 됐니? 산소는 몇 몰이 반응해? 1몰이 반응하지. 산소의 분자량 얼마야? 32지. 그러니까 얘는 1몰이지만 질량이 얼마야?
32. 그래서 얘 32g이 반응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수증기 몇 몰 나와? 이건 볼 필요 없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얘하고 반응하면 몇 몰 나오게 돼 있어? 36g이 나오게 되겠지.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36g이 나오게 돼 있어. 물론 확인할 거야. 36g 나오는지. 됐니? 물 분자 얼마 나와? 몇 몰 나와? 몇 몰? 2몰이 나오는데 물 분자량 얼마야? 그래, 18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 나오겠어? 36g 나오잖아. 그래서 물이 만들어질 때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요거 약분하다. 1대 8대 9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수소와 산소와 반응해서 물 만들어질 때 몇 대 몇이야? 1대 8대 9가 되는 거지. 1대 8대 9. 중학교 때 그냥 이걸 외웠었을 거라고. 알겠니? 근데 우린 지금 구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 분자 만들어질 때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거야? 1대 8대 9가 되는 거야. 잠깐만 더 할게, 연습. 그러면 얘네들은 1대 8대 9로 반응하는 거지. 그러니까 질량 B는 1대 8대 9야. 뭐 이래? 됐니? 그래서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고? 1대 8대 9지. 얘네들 질량 B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고? 1대 8대 9지. 그래서 얘 1대 8대 뭐가 돼야 돼? 9에 무슨 비를 가져? 질량비를 갖는 거지. 봐, 질량비하고 개수비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그래서 질량비하고 개수비는 안 맞는 거야. 오로지 질량비하고 개수비는 안 맞는다고.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자료를 질량으로 묻는다면 이렇게 하겠지. 내가, 됐니? 얼마 아까? 수소가 얼마해? 그래, 5g 있다고. 됐니? 내가 수소가 5g 있으면 나 수증기 몇 g 만들어져? 그 질량비는 1대 8대 9잖아. 됐니? 그러니까 얘가 몇 배다 커졌어? 5배 커졌지. 그러니까 생성되는 물 분자 또는 수증기 분자 수도 몇 배 커져야 돼? 5배 커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얼마야? 5, 9, 45. 45g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수소 5g을 모두 반응하기 위해서는 산소 몇 g이 필요해? 그럼 40g 필요하겠지 뭘. 방금 이 문제란 말이야. 근데 이 문제를 수소랑 산소랑 대신 A냐 B냐라는 걸 준 거지. 그래서 아까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거라고. 됐니? 그래서 우리는 질량을 어떻게 구한다고 다시 하자. 그럼 처음 배워서 그래. 그래서 몰수는 N으로 쓴다 앞으로. 몰수는 뭐라고? 분자량분의 뭐라고? 질량. 질량을 약자로 W라 그래. W. 질량. 그래서 우리는 질량 어떻게 구하니? 반응하는 질량 어떻게 구하면 돼? 몰수에다가 뭘 곱하면 돼? 분자량을 곱하면 돼. 몰수에다 분자량 곱하면 반응하는 질량비가 나온다고. 알겠니? 몰수에다가 분자량을 곱하면 반응하는 질량비가 나온다고. 그래서 아까 다시 해. 아직 이해 안 간 사람들. 그래서 얘네들 반응하는 질량비 내가 어떻게 구한 거야? 분자량 얼마? 2. 분자량 얼마? 2. 몰수 얼마? 2. 분자량 2. 몰수 얼마? 2. 2는 4g. 얘 4g 반응하는 거야. 됐니? 산소는 질량 어떻게 반응해? 분자량 곱하기 몰수. 됐니? 얘 분자량 얼마? 32. 근데 몇 몰 있어? 1몰. 그러니까 얘는 반응하는 질량이 얼마야? 32 곱하기 1. 얼마? 32g. 그럼 얘네들이 반응하면 수증기 몇 몰 나와? 얘는 계산 안 해도 돼?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질량은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지? 그러니까 36g 나오게 돼 있어. 진짜야? 해봐. 분자량 얼마? 18 곱하기 얼마? 2. 그럼 18 곱하기 2는 얼마야? 36g. 파. 그러니까 질량비는 무조건 내가 질량으로 물어보면 분자량에다가 뭘 곱하면 돼? 몰수로 곱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식은 여러분들 수학도 잘하잖아. 이거 하나 쓰는 거야. 문제를 풀 때 양적 관계 볼 때 식은 이거 하나 쓰는데 자료에서 이 몰수를 줄 거냐, 분자량을 줄 거냐, 질량을 줄 거냐, 이 세 개 중에 뭐는 줄 거야? 2개는 줄 거라고. 그 2개를 내가 잘 찾아내는 게 나의 일이란 말이야. 잘 찾는 게 내 일이라고. 알겠니? 분명히, 됐니?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인데, 거기서 뭘 찾아내라는 거야, 나한테? 2개를 찾아서 하나를 찾으면 되는 거야. 3개 중에 2개는 자료상에서 있어. 그럼 이 하나를 추론해서 찾을 수 있겠지. 됐습니까? 다시 돌아가 볼게. 아까 그 문제로.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 괜찮아? 괜찮다. 됐어요?
자, 내가 뭐 물어볼 거야? A하고 B하고 반응하는 질량비 물어볼 거야. A하고 B하고 반응하는 질량비 몇 대 몇이야? A하고 B하고 반응하는 질량비 몇 대 몇이야? 하면 되겠지? 그러면 질량비 어떻게 찾아? 반응하는 질량비 몇 대 몇 대 몇이야? 자, 시작합니다. 얘 몰수 몇 대 몇이야? 2대 얼마야? 1. 아, 몰수비 알았다? 그러면 얘네들의 무슨 비 알아? 분자량비 알지? 그럼 반응하는 질량비 알아 몰라? 알 수 있지? 뭐야? 몰수는 뭐분의 뭐야? 분자량분의 뭐라고? 질량. 그럼 반응하는 질량비는 넘기니까 몰수에다가 뭘 곱하면 돼? 분자량을 곱하면 된다고. 분자량을 곱하면 된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A는 몇 몰이 반응한대? 2몰이. 분자량 얼마래? A는 여기 있네. 15. A가 15래. 분자량이. 그럼 2몰 곱하기 15니까 얼마 반응한다고? 30. 아, 그러면 A의 질량이 얼마 반응한대? 30이 반응한대. 30이. 30이 반응한대. 됐니? 그럼 B는 반응하는 질량이 얼마야? 분자량 얼마야? 16. 반응할 때 B는 몇 몰 반응한대? 1몰 반응한대. 그럼 반응한 질량 얼마야? 16. 그러면 이 새끼 30g이 반응할 때 얘는 몇 g 반응한다고? 16g 반응한대. 됐죠? 그러면 C는 몇 g 나와? 46. 왜? 질량 보존의 법칙. 그래서 C는 몇 g 나와? 46이 나오는 거야. 46. 46 나와. 자, 하나 물어볼 수 있겠지, 내가? C의 분자량 얼마야? C의 분자량 얼마야? C의 분자량 얼마지? 분자량 뭐야? 1몰의 질량이지. 그러면 지금 얘가 46이라는 건 얘 2몰이 반응하면, 얘 1몰이 반응하면 얘 몇 몰 나와? 2몰이 나오는 거지. 2몰의 질량이 얼마야? 46이라는 거잖아. 그럼 1몰의 질량은 23이야. 그것도 물어볼 거란 말이야. 엄청 물어봐. 그래서 얘 분자량이 얼마야? A의 분자량이 15야. B의 분자량은 얼마야? 23이야. C의 분자량은 얼마가 될 수 있어? 23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분자량 B는. 이해되셨습니까? 됐니?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나는 식은 뭐 하나 쓰는 거야? 이 하나 쓰는 거야, 이 식. 이 식은 하나 쓸 건데 어떻게 옮겨서 쓸 거냐? 어떤 자료를 주고 분석할 거냐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 자, 해보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얘네들이 반응하는 질량비를 내가 방금 찾아놓은 거야. 너는 30대 16대 46으로 반응하는 거야, 질량비가. 근데 자료를 뭘로 준 거야, 지금? 질량으로 줬는데 좀 재밌어. 어렵고. 첫 번째 쉬운 것부터 해볼게. 쉬운 것부터 한다. 뭐해? 반응, 아까 여기서 여러분들 봐. 요거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선이 있어야 돼, 이렇게. 반응 전, 반응 후. 됐어요? 그럼 반응 후 누가 남았어? B요. B가 남았어. B가 남았지? B가 남았대. B가 남았대. B가 남았지? 그럼 한 개 반응물 누구야? 그래, A 때문에 반응이 끝난 거지. 그래서 A 몇 g이 반응했어? Xg. 근데 B도 똑같은 질량 얼마 있었어? Xg이 반응했어. 그 중에 얼마 남았어? B는 Xg 중에 7g이 남았대. 됐어? 똑같이 있었는데 얘가 7g이 남았대. X그래. 됐니? 그리고 Y는 생성물의 질량이래. 됐니? 그러면 X는 몇 g이 반응했을까? 똑같이 있었는데 7g이 반응했으면 얘 36g이 똑같이 있었으면 잘 봐. 얘가 만약에 30g 있고 얘도 30g 있었다면 X가 모두 반응해야 되니까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돼? 무조건 30대 16으로만 반응해야 되겠지. 됐니? 근데 여기서 반응했는데 30대 16인 거 알겠어? 근데 지금 뭐라 했어? 얘가 30g, X하고 똑같지? 그럼 얘하고 X하고 얘가 X가 똑같다면 X가 만약 30g이라면 얘는 몇 g만 반응해야 돼? 16g만 반응하고 몇 g 남아야 돼? 14g 남아야 되겠지? X가 똑같다면? 근데 남은 게 딱 7g이야.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럼 저건 30g과 30g이 반응한 거야?
아니지. 저게 똑같이 얘가 한 개 반응물이니까 30대 16으로 반응했는데 똑같이 존재하는 건 X가 모두 반응했겠지. 그러면 30의 배수로 반응했겠지. 근데 이게 30이면 얘도 30으로 놓은 거지. 따라왔어? 그러면 얘는 30대 16 반응하고 14 남았지. 근데 여기 남아있는 게 7이래. 그러면 얘가 30대 30이었다면 얘가 14가 남아야 되는데 얘가 7 남아있더래. 그러면 얘네들 값이 얼마야? 그렇지. 반 쪼가리가 쓴 거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반 쪼가리 돼야 얘가 딱 7g 남을 거 아니야. 얘가 돼? 그러면 X는 30g이 아니라 몇 g이라는 걸 찾아. 그래서 금방 15g이라는 걸 찾아치잖아. 그럼 얘네들 반응 비가 몇 대 몇이야? 30대 16이니까 15대 얼마가 돼야 돼? 8 되겠지? 그럼 얘가 8g 반응했을 거 아니야. 그럼 몇 g 남아? 7g 딱 남잖아. 됐니? 이건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센스가 있는 거라고. 이건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한다고? 센스로 문제를 가는 거란다. 풀이법은 이거밖에 없어. 됐어? 결국엔 내가 뭐만 알면 돼? 30대, 16대, 46만 알면 반응하는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고? 30대 16이야. 근데 한 개 반응물이 누구라고? A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30g, 60g 또는 30의 배수거나 15g이 반응하거나 얘 B로 반응하겠지.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X가 똑같이 있었으니까 그냥 얘를 30g이 모두 반응했고 얘도 30g이 모두 있었다 치자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한 개 반응물이 누구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야? A이기 때문인 거지. 그럼 얘하고 30대 30, X 대 X만큼 있었다니까? 그럼 얘 30과 30이 있었지. 근데 얘는 반응비가 30대 16이지. 그럼 여기서 16g이 반응했을 거 아니야. 16g 이렇게. 그럼 몇 g 남아야 된다고? 14g이 남아야 되겠지. 14g. 근데 남아있는 B의 질량이 14가 아니라 7g이란 말이야. 그럼 남아있는 양이 절반이겠지. 그럼 얘네들이 다 절반이 있어야 되겠을 거 아니야. 이해돼? 이런 센스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몇 g 있었던 거야? 15g. 그럼 얘가 너 15g이었구나? 그럼 너도 15g이었구나? 30대 16으로 반응해? 15대 얼마로 반응하면 되겠어? 8로 반응했겠지? 그 15대 8로 반응한 거야. 그러면 8만큼 반응하고 빠지고 남는 거 얼마 남아? 7g 남아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네가 7g 남는 거야. 그럼 생성된 C는 몇 g 남아? 생성된 C는 몇 g 생성되겠어? 그래, 왜? 30대, 16대, 46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이게 절반씩 반응했으니까 얼마가 돼야 돼? 너도 절반이니까 23g이 남았겠지. 너 23g이야, 너 23g. 그리고 반응하는 전체 질량은 뭐야? 전체 질량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가 처음에 몇 g 있었어? 15g, 15g 있었지? 반응이 끝나도 몇 g 있어야 돼? 15g, 15g에서 몇 g 있어야 돼? 반응하는 양은? 30g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23g, 남아있는 B가 몇 g? 7g. 저쪽 30g이지. 이해됐어요? 계속 이어가 볼게. 뭐 나머지 문제는 뭐 똑같지. 봐. 이 문제는 왜 내는 거야? X가 15g 있지. X 15라는 거 찾았으니까. 근데 B를 더 집어넣나 봐. Z만큼. 그랬더니 봐라. 얘가 Y가 나왔대. Y. 그럼 Y는 어차피 몇 g이야? 23g이잖아. 그럼 Y가 어차피 23g인 거야. 그럼 얘가 얼마나 나와야 돼? 15g 있었던 거지. 여기 X가 15g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 있어야 되겠어? 무조건. 반응량이 얼마야? Y가, 내가 말을 잘못했네. 여기까지 됐어요? 요 Y는 전체 질량이잖아. 전체 질량. 그러니까 전체 질량이 얼마가 돼야 돼? 23이지. 반응하는 게 23이다. 그럼 얘가 15g이니까 전체 질량이 23이면 요 Z가 몇 g이 돼야 돼? 8g 돼야 되겠지.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8g. 그러면 얘 15g하고 얘 8g하고 반응했대. 그러면 두 번째 실험은 얘 15g하고 얘 8g이 반응했대잖아. 그럼 질량비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돼? 30대 16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15대 8로 반응한 거 맞지? 그럼 모두 다 반응했어, 안 했어? 모두 다 반응했겠지? 반응하지 않고 남은 놈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래서 반응하지 않고 남은 놈은 없어요. 그러니까 B도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얼마 나와야 돼? 23g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아직은 너희들이 풀기에는. 그러니까 양적 관계를
뭘로 바꿔서 풀 줄 알면 되는 거야. 무조건 반응량은 누구로 한다고? 몰수라는 거야. 몰수. 몰수비는 무슨 비야? 개수비.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 여기서 기초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아무튼 문제는 여기서 이제 좀 기초 문제부터 가장 고난도 하이 레벨까지 문제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올 거란 말이야. 네, 아주 최고난도까지 문제는 풀지 않을 테니까 시간이 없네. 아, 뭐야, 너 왜 그래? 그만하래.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책은 잠깐 스톱하고요. 제가 오늘 프린트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는 꼭 풀어오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책에 있는 문제도, 책에 있는 문제는 오늘 어디까지 풀어와야 되는 거야? 요거 풀어와야 돼. 33페이지까지는 풀어와야 돼. 35까지 풀고 싶은데 33페이지까지만. 그리고 오늘 프린트 받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